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시장이 회복할 만하면 조정받는 국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트리거가 중요한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거시경제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 0.66%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큰 등락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을 둘러싸고 여전히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전날부터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향해서 선박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식용유의 수입 중단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죠. 자,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일부터 중국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 입장도 철회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한편에서는 은행이 강력한 실적을 내면서 견고한 경제를 가리키고 있고 이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주요 기업 중에서 실적을 가장 먼저 발표하고 경기의 가늠자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 이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 2회 관점이 93.3%로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살펴봤지만 전체적인 기조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직까지 미국 연방정부는 셧다운을 이어가고 있고 이 국면들도 해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은 높은 구간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장관들도 언론을 통해서 중국에 계속해서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특히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가장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성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높은 주가를 좋아하지만 그럼에도 증시가 하락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협상하진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들은 미국 경제에 가장 이익이 되는 일을 하고자 협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투심의 실망감을 추가적으로 안겨줬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의 베이지북 경기 동향 보고서가 공개가 됐는데요. 관세 정책 영향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관세로 인한 사업자들의 비용 상승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사업자들이 계속해서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은 이 상승한 비용을 언젠가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관세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노동에 대해서는 최근 몇 주 동안에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다만 노동 수요는 여전히 억제된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현물 ETF 수요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동안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거래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3거래일 연속으로 ETF에서 순유출이 발생을 했는데 둘 다 순유입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억 268만 달러,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억 3,600만 달러 이상 순유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ETF 시장 전반을 두고 봤을 때 올해 순유입의 기준으로 블랙락의 IBIT가 모든 ETF를 통틀어서 5위에 오르면서 올해 약 280억 달러 규모의 순유입을 기록을 했습니다. 1위와 2위는 S&P 500을 추정하는 VO와 IVV가 각각 차지했습니다. 전체 ETF 중에서 5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텐데요.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살펴봤을 때 현재 시장이 다소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이어가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는 테이커들의 거래량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계속해서 매도세가 우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월 11일 기점으로 해서 가격이 크게 하락했던 구간 한번 살펴보시면은 테이커들의 매도 볼륨이 굉장히 크게 나온 것을 볼 수 있는데 이후에는 상당 부분 회복했고 현재는 잘 통제된 수준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래된 비트코인도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3년에서 5년 동안에 이동이 없던 장기 보유 비트코인이 또 한 번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7,400개 이상이 짧은 시간에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장기 보유 물량이 이동을 한다는 것은 매도 준비나 지갑 이동 같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 압력 쪽에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의 전환점이나 혹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이익 실현이나 분할 매도로 연결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동안에 최근의 움직임 한번 살펴봤을 때도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오를만 하면은 장기 보유 물량들이 이동하는 국면들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장기 보유 물량뿐만이 아니라 단기 보유 물량들도 매도세에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대세 상승장 정점으로 전환을 한다는 것은 장기 보유자의 매도 물량을 단기 보유자가 받아내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시점은 단기 보유자들도 여전히 공포감에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황을 단기 보유자의 SOPR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여전히 이를 하회하는 구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즉 단기 보유자들이 손실을 보면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국면이 있는데요. 112K를 경계로 해서 계속해서 매도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112K 부근으로 신규 진입자들의 원금 매물이 대거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반등세만 보고 들어온, 즉 이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은 본전만 회복하면 일단 팔고 보는 이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어제 말씀드렸던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 현재 113.6K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을 비트코인 가격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온체인 상으로는 추세가 강세로 전환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112K 부근에 형성되어 있는 단기 매물을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은 이 단기 매물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고, 이 물량들이 소화가 되고 나면은 다시 본격적인 상승 기반이 마련이 되면서 랠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장기 보유자와 단기 보유자 전반을 두고서 매도세가 우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특정 물량들을 다 소화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매도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상승 기반이 구축되고 있는 근거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고래들의 물량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고래들의 보유량의 1년 변화율을 한번 살펴봤을 때 계속해서 상승 국면을 보이고 있고, 1년 이동평균선을 상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신규 유입 고래의 영향이 커지면서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더 많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에서 기관으로 계속해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곡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강세 사이클의 후반부로 점진적으로 더 접어들고 있다, 이런 시그널로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어제도 비슷한 장표 공유 드렸지만 스테이블코인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는 국면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거래소의 USDT 시가총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동평균선을 상회하면서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시장에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신호이고, 투자자들이 현금 대기 자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매수 기회를 노리고 시장 주변에서 머물고 있는 자금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가격이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매수 수요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거기다가 비트코인이 지난주에 가격이 급락했지만 그럼에도 기관을 중심으로 옵션 트레이더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번 보시면은 115K에서 130K 사이에 순 프리미엄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트레이더들이 여전히 상방을 예상한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낙관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선물 시장에서 강한 청산이 발생했지만 그럼에도 콜옵션, 즉 상승 베팅 수요가 더 우수하다, 이 부분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축적 주소 보유량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 축적 주소에 보관된 비트코인 수량이 거의 300만 개 가까이 도달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24년 동안에 겨우 90만 개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수요가 포물선 랠리를 그리면서 급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2년 동안에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축적 주소는 일정 기간 동안에 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가 매수하고 보유하는 주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축적 주소는 주로 기관입니다. 규제가 명확해지고 제도권 수용이 확대되면서 기관 수요가 더 강하게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들이 있는데요. 시장이 단기 변동성이 발생하고 크게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는 꾸준히 매집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즉 진짜 자금은 미래를 향해서 축적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의미이고, 이 얘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구조가 트레이더에서 기관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의미이고, 결국 이 얘기는 장기적으로 크게 상승장이 남아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단기적으로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트리거에 대한 부분들 살펴볼 텐데요. 현재 코인텔레그래프나 코인데스크 같은 외신에서 여러 가지 관점들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기사 한번 간단하게 볼 텐데요. 암호화폐가 옵터볼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물 ETF 자금 유입과 미증시 움직임에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델리티의 거시경제 책임자인 주리엔 티머의 입장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하락세는 1990년대 후반 미국 증시에서 나타난 슈퍼불 장세 전 일시적 조정과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미 증시가 회복이 되면은 비트코인도 랠리를 재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코인데스크에서는 시장이 새로운 변곡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셧다운 종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은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베어리시한 관점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중요한 변곡점을 반등하는 데 실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실패할 경우에 100K 초반대까지 리테스트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2K는 최근에 비트코인이 크게 조정을 받았던 구간에서 잠시 도달했던 구간입니다. 자, 이렇게 단기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중요한 트리거들을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이런 단기적인 전망보다는 역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규제 관점과 채택 관점에서 상승장이 굳건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SEC 위원장이죠. 폴 애킨스 위원장이 DC 핀테크 위크에 참석해서 현재 SEC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암호화폐와 토큰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떠난 기업과 혁신가들이 돌아오도록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올해 3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상장사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무려 40% 급증했습니다. 공급량의 4.8%를 보유할 정도로 상장사와 기관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최근의 급락이 구조적인 하락이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급락은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 성장축인 규제 환경 개선, 기관 참여 확대, 전통 금융시장과의 경쟁 구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규제 환경 개선과 기관 참여 확대가 이 두 가지 기사를 통해서도 상당 부분 증빙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이낸스 CBD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낸스 CBD 지표로 봤을 때 가장 큰 규모의 갈색고래는 전체적인 추세상으로 매집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나머지 주체들은 대부분 이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매도세로 전환을 하면서 전체 주문량도 어제는 매수세가 소폭 우위에 있었는데 다시 매도세 우위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정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양수를 유지하면서 미국 기관발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10K 중반에 머물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변곡점인 20과 50, 122평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22평선이 계속해서 하락 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국면이 데드크로스를 통해서 역별로 전환이 됐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더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열려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22평선이 데드크로스 전에 다시 반등에 성공하는지 그 여부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122평선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상방 돌파에 실패하게 됐을 경우에는 역시나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주요 이평선과 앞서 말씀드렸던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 이런 중요한 변곡점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 우리가 가격의 등락이 일정 부분 나타나는 것은 이 시장의 자연스러운 이치인 것이고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변곡점을 넘어서서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간들을 상방 돌파해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보기 어렵다.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보조지표상으로 살펴봤을 때 RSI는 중립 구간인 50을 하회를 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MACD 역시 약세 국면이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청산 히트맵 상으로 봤을 때 숏포지션이 112.2K와 112.5K에 뚜렷하게 밀집이 되고 있는데요. 큰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숏포지션 청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도 하게 되는데요. 숏포지션이 더 강하게 밀집이 되고 그리고 이 강하게 밀집된 숏포지션이 청산이 됐을 때 강한 반등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은 시장에서 실망감을 가지기보다는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투자 전략을 이어가셔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